안녕하세요. 활력인생TV 발딱입니다. 발딱발딱. 까치까치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35.7%가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전 국민의 3분의 2는 차례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명절하면 신나는 이야기보다 교통체증,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등 뭔가 부정적인 단어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명절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상다리 부러지는 차례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례상의 기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차리는 것이 좋은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차례의 기원. 우리가 부모님이나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는 제사를 지내고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냅니다. 뭐 차례라고 해도 어차피 상 차리고 지방 쓰고 절하고 등 제사와 별로 차이가 없어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의식인 제사와 달리 차례는 그 단어의 뜻과 같이 차를 올리는 예절을 말합니다. 사전에도 차례는 낮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로 나와 있습니다. 즉 차례는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명절을 포함해서 매월 초하루 보름 등 정식으로 상을 거하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간단하게 차와 다과를 올리는 의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에야 차를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런 풍습이 이어져 여전히 차례라고 부르고 있죠. 2. 차례상은 어떻게? 앞서 말한 것처럼 차례는 말 그대로 약식 제사입니다. 따라서 밥을 놓는 것이 아니라 설날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중심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차례는 약식이기 때문에 술을 한 번만 올리는 게 정석이고 충문을 읽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제사나 차례에 가정구라의 아이콘 전부치기는 원래 제사에 기름진 음식을 놓는 것이 필수가 아니었고 오히려 불교에서 온 문화상 기름진 음식은 배제하는 것이 맞으니 저는 필수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을 놓는 방법도 과일나무, 김치 등 개략적인 종류만 기재했을 뿐 그 종류와 위치는 정해진 법도가 없으니 보기 좋게 정렬해서 자유롭게 놔도 된다고 합니다. 3.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뭐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에는 각 가문이 가풍에 맞게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양반들은 좀 더 거하고 체계적으로 지냈을 것이고 일반 평민들은 좀 더 검소하고 간단히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 중기 이후에 양반을 사고 팔게 되면서 갑자기 양반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양반의 법도를 잘 모르던 평민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답시고 이 집안 저 집안 제사 지내는 방법에 좋은 노하우들을 전부 짬뽕으로 취합해서 만들다 보니 뭔가 엄청 복잡한 조유리시, 홍동백서, 어동육서, 좌포우예 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전부 짬뽕으로 취합해서 만들다 보니 여기에 6.25 이후 폐허에서 한동안 끊어진 이런 전통을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저기 이 지방 저 지방 다 쓸 수 있게 거하고 복잡한 제사상 차례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전통 있는 종갓집일수록 상차림이 더욱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4. 명절의 기본 정신은 원래 제사는 저녁 11시부터 1시 사이에 지내는데 이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을 우선 조상을 중심으로 조상을 먼저 모신다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차례는 아침에 지내는 것이 관례인데 이는 가족들이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조상에게 빠르게 예를 표하고 살아있는 가족끼리 즐겁게 놀고 먹는 시간을 보내라고 조상이 아닌 후손을 중심으로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옛날 옛적 조선시대 예법도 명절에는 조상을 모시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지요. 5. 결론. 코로나19 거의 처음으로 맘 편하게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올해 설명절. 올 설명절은 차례상 차리는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꼭 눌러주세요.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활력TV 발딱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발딱발딱.